안녕하세요. 약사님 짱이에요. 약짱TV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서 1명이 치매로 진단을 받고 있고요. 2017년 기준 72만 명이 치매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80세 이상이 되면 4명 중에서 1명이 치매로 진단을 받고요. 85세 이상이 되면 둘 중에 1명이 치매로 진단을 받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치매지만 치매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아무나 먹어도 되는지, 부작용은 무엇이고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치매약 박사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약을 먹으면 치매가 낫나요? 네, 아니요. 치매는 낫지 않습니다. 치매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치매약을 먹나요? 치매 악화를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 늦춰줄 수가 있고요. 요양원 입소 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예쁜 치매가 예쁜 치매로 바뀝니다. 예쁜 치매라는 것은 기억력만 좀 저하된 상태를 예쁜 치매라고 하고요. 안 예쁜 치매는 거기에다가 폭력, 폭언, 난동 이런 정신과적 증세가 추가가 돼가지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안 예쁜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안 예쁜 치매가 예쁜 치매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돌봄 비용이 절약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돌봄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치매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약을 먹으면은 40에서 70% 정도는 그 치매 증상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차를 한 잔 탈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치매에 걸려서 뜨거운 물에 차를, 녹차라든지 차를 탈 수가 없었는데 약을 먹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단체 그 게임이나 오락을 즐길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렇게 두뇌 발달 차원으로 이렇게 무슨 오락이나 게임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못 하시던 분이 약을 먹으니까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진다. 이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고, 대화를 치매에 걸리면 대화도 잘 못 하거든요. 대화를 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수, 목욕, 설거지, 식사를 혼자서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못한다라는 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매약을 먹으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던 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좋아지고 사고력도 개선이 되고 운동 능력도, 치매에 걸리면 몸을 움직이는 운동 능력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운동 능력이 개선되거나 또 불안한 감정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더 상승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바로 치매약입니다. 그러면은 머리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다 좋아지니까 치매에 걸리기 전에 미리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치매약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나요? 네,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먹어보면은 부작용 때문에 도저히 못 먹습니다. 치매 환자만 먹는 약이에요. 그러면 부작용이 무엇이길래 정상적인 사람은 못 먹냐? 위장 부작용이 흔하죠. 설사, 구역질, 구토 이런 것들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먹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불면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심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먹기에는 부작용 때문에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대신에 치매 환자가 먹기에는 훨씬 더 손해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먹는 약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치매약, 대표적인 치매약인 도네페질이라는 성분, 제약회사 상품명이 아니고 어떤 이런 성분의 약을 먹고 계시는 할머니분이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할머니나 할머니 보호자가 이 치매약을 먹으면 더 이상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치매약인 도네페질을 먹어도 기억력은 계속 저하가 됩니다. 치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진행 속도를 늦춰주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개선시켜준다라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치매 초기 단계에서 유용한 이 약은 이렇게 유용한 약인데 한 달마다 이 치매 증상을 체크를 하고
부작용이 괜찮다면 치매약 용량을 10ml로 늘려서 더 복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매약 용량을 더 늘리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약속을 기억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에 목요일마다 몇 시에 간다라고 쳤을 때 그런 스케줄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 계산 능력이 더 좋아지고요. 원래 잘 못하셨는데 더 좋아지고, 혼자서 옷을 치매약 5mg짜리를 드실 때는 그래도 좀 증상은 개선이 됐는데 혼자서 옷은 잘 못 입으셨어요. 그러나 10ml로 용량을 늘렸더니 이제 옷도 잘 입습니다. 뇌 기능이 개선이 되니까. 그리고 혼자서 목욕을 못 하시던 분이 목욕을 혼자서 하고, 요리도 하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많이 증가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사회 참여도도 많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치매약을 무작정 용량을 늘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작용 때문에,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용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부작용이냐? 오심, 구토, 설사, 불면, 어지러움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다가 불편하면은 의사 약사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장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잠자기 전에 치매약을 먹습니다. 잠자기 전에 드시면은 오심, 구토, 설사가 괜찮아요. 보통 괜찮기 때문에. 그러나 잠자기 전에 치매약을 먹었더니 불면증이 반대로 부작용으로 생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치매약을 아침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역질이나 설사가 부작용이고, 어떤 사람들은 불면이 부작용인데, 개인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봐서 잠자기 전에 먹을지 아침에 먹을지 이렇게 복용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요. 진통 소염제, 소염진통제를 먹었더니 속이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그 약을 같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통제와 치매약을 동시에 먹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위장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여부를 잘 관찰을 해서 진통제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약을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은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성 우울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울증 약은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치매약을 먹을 경우에 되는 우울증 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 약을 드실 때는 치매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치매약에 맞는 우울증 약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장약, 어떤 심장약은 먹으면은 심장을 더 천천히 뛰게 하는 서맥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서맥 때문에 어지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지럽다고 하시면은 어떠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그런 심장약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상호작용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천식, 기침, 기관지 천식,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치매 환자분인 경우에는 천식이나 기관지 증상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치매 약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물론 전문의가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천식이 더 문제인지 치매가 더 문제인지 약의 용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병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다는 거고, 치매약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머리 좋아지라고 먹는 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시크 사이너스 신드롬, 동기능 부전 증후군이라고 해서 심장이 천천히 뛰는 거예요. 서맥을. 왜냐하면 치매약도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신, 어지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찰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천식 환자, 소화성, 소화기 안 좋으신 분들 약간 더 민감하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설사나 오심구토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연로하신 분, 너무나 살이 마르신 분들은 치매약 먹을 때 조금 더 체중 관리에, 체중이 더, 왜냐하면 너무 마르면은 더 안 좋기 때문에 체중이 어느 정도 찔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구토를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구토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치매약을 먹어야 되니까, 치매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죠. 어떻게? 구토 완화제를 추가적으로 처방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위장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진통제, 아스피린, 와파린, SSRI라는 항우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장약 이런 것들, 치매약을 먹을 때 약국이나 병원에 치매약 외에 다른 약들을 다 알려주셔야지 상호작용을 피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매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약간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자,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치매약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뇌기능 개선제입니다. 뇌기능 개선제는 뇌 영양제로도 이렇게 불리는데 경도인지 장애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치매가 아니더라도 치매 전 단계에서도 어떤 영양제 개념으로 어떤 약들이 콜린 알파세레이트. 자, 콜린 알파세레이트라는 약은 지금 제가 성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성분을 제약회사 상품명으로 할 때는 수십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이 성분이 들어간 약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상품명은 아닙니다. 콜린알파세레이트, 아세틸, L카르니틴, 피라세타, 오시라세타, 항산화제, 은행잎제제 이런 약들이 뇌 영양제로 이렇게 처방이 되고 있고요. 콜린 에스테라이드 차단제는 경증 치매약입니다. 경증 치매에 쓰는 약들이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그리고 중증 치매약이 따로 있어요. 중증 치매약, 메만틴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다시 정리하면은 치매 전 단계에서 뇌 영양제, 초기 치매약, 중증 치매약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 뇌기능 개선제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뭐냐면은 뇌에 영향을 줍니다. 뇌세포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뇌세포를 가지고 좀 더 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뇌의 신호 전달을 도와주는 아세틸콜린의 원료를 공급해 주든지 뇌세포의 뉴런의 대사를 도와주는 대사를 잘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 계통이나 아니면은 혈액 공급, 산소 공급,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제 같은 것들이 뇌 영양제로 구분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 치매약, 콜린 에스테라이드 차단제, 경증 치매약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쓰는데 보통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도네페질이라는 성분의 약을 많이 처방을 하죠. 왜냐하면은 보통 이게 기억력 개선이나 이런데 임상적으로 많이 괜찮으니까. 그런데 도네페질을 드시고서 환각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환각에 대해서 조금 더 괜찮은 게 있어요. 뭐가 괜찮냐면 리바스티그민이라는 그런 약이 파킨슨 치매나 아니면은 치매약을 먹고 환각을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리바스티그민을 쓰고 또 치매 증상 중에서 이렇게 과격하고 좀 안 좋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 공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치매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란타민. 이렇게 치매약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 약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죠. 치매라는 거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고 전두추투역 치매가 있고 루이소체 치매, 파킨슨 치매라고 물론 자세하게 따지면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죠. 이게 그 뇌에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이렇게 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뇌세포가 죽는 건데 기억력이 감소가 되고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 이게 바로 도네페질이라는 치매약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좀 크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은 뇌졸중으로 가는 거고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아주 세세한 혈관들이 조금씩 막히거나 그러면은 혈관성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갑자기 어느 날 조금 악화, 또 계단식으로 갑자기 어느 날 조금 악화 이런 식으로 되는 특징이 있고 계산 능력이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좀 초기에는 먼저 떨어집니다. 기억력보다는. 그래서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가 좀 구분이 됩니다. 알츠하이머는 기억력이 먼저 떨어지고 서서히 악화되고 혈관성 치매는 계산 능력,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데 좀 계단식으로 증세가 악화되고 자, 그 다음에 파킨슨 치매, 루이소체 치매 같은 경우에는 환각 증상이 좀 잘 나타납니다. 환각이나 몸에 좀 부자연스러운 잠잘 때 잠버릇이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알츠하이머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거기에 따른 치매 약도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증도 이상의 치매로 갔을 경우에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이즈 차단제에다가 메만틴이라는 MDMA 수용체 차단제를 같이 처방을 합니다. 이 약은 중증 치매에서 뇌세포가 급격하게 파괴되고 손상이 되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파괴되고 손상이 되는 것을 막아줘서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치매에 사용하는 거고 초기 치매에는 효과가 없고요. 자, 치매가 좀 더 악화가 되면 치매에 수반되는 동반 질환이 있습니다. 치매가 악화되면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나쁜 치매로 안 예쁜 치매로 된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은 우울증, 불안증, 조현병, 동요 과격한 행동, 대소변 문제, 낙상, 감염, 수면장애 같은 증상들이 막 플러스가 됩니다. 추가가 되면서 치매 증상이 많이 악화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약을 또 처방을 합니다. 치매 환자의 우울증, 치매 환자의 불안증, 치매 환자의 불면, 치매 환자의 정신과적 병, 정신병, 이런 것들에 맞는 그 치매 환자가 아닌 경우와 치매 환자인 경우에 이 항우울제나 불안제나 수면제나 이런 약들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약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의사약사 전문가들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좀 약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선택을 한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가 약을 잘 못 챙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인들은 자기가 기억을 해서 약을 먹는데 치매 환자는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잘 못 챙겨 먹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치매 환자가 약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매와 병원비가 의료비가 부족해서 병원에 안 가고 약을 안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약을 가능하면 저렴한 약으로 처방을 하고 약의 개수를 꼭 왜냐하면 약이 늘어나면 또 약값이 비싸지니까 약 개수를 조금 다이어트해서 좀 줄이고 그런 노력도 좀 있고 복용해야 되는 걸 기억을 못해서 약을 못 드시는 경우에는 약 포지에 이렇게 날짜를 적어놓는 것도 괜찮고 달력에 붙이는 것도 많이 추천을 합니다. 큰 달력 하나 만들어서 달력에다가 약을 붙여놓고 하나씩 떼서 먹는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또 그래야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표시가 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연하곤란 삼키지를 못합니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삼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알약을 최대한 작게 처방을 하고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치매 약인데 붙이는 것도 있어요. 붙이는 걸로 하든지 안 되면은 요양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우리가 약을 갈아주죠. 약을 갈아가지고 좀 더 삼킬 수가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약을 하루에 2번 먹으면 못 먹으니까 하루에 될 수 있으면 한 번으로 치매약은 하루 한 번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서방형제제로 이렇게 약을 종류를 선택을 해서 그리고 약을 삼키는 방법, 삼키는 방법도 요령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쉽게 삼킬 수 있는 방법이나 복용 횟수 시간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해주고 중요한 거는 보호자들이 항상 챙겨줘야 됩니다. 간병인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요. 부작용으로 만약에 위장 속이 불편해서 좀 먹기 싫어하는 경우에는 식사하고 바로 드시면 좀 낫고요. 아니면은 위장 부작용 패치제로 붙이면 위장 부작용이 덜하고 불면증이 생기면 아침에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부작용 때문에 불편하다 하면은 용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약의 종류를 약의 성분을 바꾸면 또 괜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을 이렇게 잘 찾아보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치매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